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요즘 어지간해선 AS 안 되는 게 없죠. 교환은 물론 환불도 다 되고요. 근데 세상이 변해도 교환 환불은커녕 AS조차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배우자죠. 이건 뭐 살아보고 결혼할 수도 없고 살다가 하자를 발견하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처럼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클럽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로 그 나이트클럽이요. 나이트에서 만나 사귄다고 하면 다들 제정신이냐고 해요. 그런 데서 만난 사람이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나이트클럽에 다닌다고 해서 다 사생활이 문란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춤이 좋아서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랑 남편처럼요. 저는 어려서부터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는 나이트클럽에 자주 다녔고요. 방학 때는 거의 죽순이 생활을 했죠. 그 덕에 거기서 알게 된 인맥으로 유명 가수 백댄서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일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한때 학교 그만두고 춤을 춰볼까 생각도 했지만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도 아깝고 무엇보다 불안한 미래를 감당하려니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현실적인 인간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춤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엔 제 실력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포기했어요.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한 부류로 친구들 사이에서 춤신추망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남편과 저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그날 우린 마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커플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춤을 췄어요.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니 온 몸이 땀범벅이 됐더라고요. 화장이 다 지워져서 얼굴은 쌩얼이 됐고 마스카라는 번져서 완전 팬더가 돼서는 가관도 아니었죠. 근데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마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처럼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린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다른 커플들은 만나서 영화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놀이공원을 갈 때 우린 나이트클럽을 다녔어요. 무대 위에서 조명받으며 격렬한 댄스로 땀을 쫙 빼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죠. 따지고 보면 독서가 취미인 사람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과 다를 게 없었지만 사람들 시선은 달랐어요. 특히 어른들은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양측 부모님들께서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말했죠. 그런 데서 만난 애가 오죽하겠니. 특히 시어머님께선 절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결사 반대였어요. 어디 그런 막대 먹은 걸 집에 들여. 세고 센 게 여잔데 하필 그런 걸. 난 반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근데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걸 저한테 고스란히 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예 말을 않거나 말을 해도 순화해서 전했을 텐데 남편은 그걸 곧이 곧대로 전하는 거예요. 정말 눈치도 없이. 남편의 이런 행동에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론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 남자 결혼하면 적어도 내 앞에서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싶었죠. 암튼 시어머니의 반대도 무릅쓰고 우린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취준생으로 지내던 남편과 달리 전 졸업과 동시에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니 자기 아들보다 학벌도 좋고 경제력도 갖춘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눈에 마냥 싫진 않았던 거죠. 언제부턴가 시아버님이랑 시누이들은 절 반겨주더라고요. 시어머님만 빼고요. 그해 가을 남편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우린 이듬해 봄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보란듯이 잘 살아서 이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들 코를 콱 눌러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꽤 잘 해나갔어요. 제가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요. 2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남편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모습이 바퀴벌레 기어나오듯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죠. 반찬 투정은 기본에 볼일 볼 때 꼭 화장실 문을 열고 하고요.
소파나 침대 위에서 과자 먹고 온 부스러기를 그렇게 흘려요. 먹고 난 과자 봉지는 바닥에 툭 던져놓고요. 서로 다르게 가진 버릇이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보다 절 경악하게 한 게 있는데요. 바로 내 남편이 떼쟁이의 마마보이란 사실이에요. 아, 완전 똥 밟았다 생각했죠. 고르고 고른 게 마마보이라니. 이건 정말 여자한텐 최악이잖아요. 허니문 베이비를 갖고 임신 14주 차에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입덧 없이 무난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글쎄 남편이 입덧을 하지 뭐예요. 그것도 어찌나 심하게 하던지 집에서 음식 냄새가 조금만 나도 짜증에 짜증을. 아우, 누가 보면 남편이 임신한 줄 알겠더라니까요. 근데요,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 분도 있고 평소 식담이 없던 사람이 그때가 되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지고 수시로 배가 고프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후자였어요. 근데 이놈의 남편 때문에 대단한 음식은 고사하고 먹고 싶은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었다니까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을 정도예요. 아우, 지금 생각해도 화가 뻗쳐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내 대신 입덧을 다 해주냐고 남편 잘 만난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헐, 얼어 죽을 잘 만나긴. 남편 때문에 배고파서 죽겠구만. 그렇게 부러우면 니들이 가지시든가. 목구멍까지 이 말이 나오려는 걸 정말 사력을 다해 꾹 참았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일요일이라 택배 올 일도 없는데 말이죠. 잠에 취해 있던 저는 남편한테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죠. 내가 못 올 때 왔니? 어머머, 그보다 얘, 너 얼굴이 이게 뭐니? 새애기 대신 네가 입덧한다더니 얼마나 입덧이 심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됐어. 엄마,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아침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이상가족 찾기를 찍고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10대번도 더 통화하는 사이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절 향해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눈에 네 남편 안 보이니? 남편 꼴이 이 모양인데 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니? 어머머, 세상에, 쟤 살찐 거 좀 봐. 너 도대체 얼마나 먹어댄 거니? 아우, 엉덩이에 띠룩띠룩 살 붙은 거 봐. 지 남편은 지 대신 입덧하느라 피골이 상접했는데 넌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니? 아우, 불쌍한 내 새끼. 옆에 내라고는 어떻게 저런 걸 만나서 이 고생이냐.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살면서 우리 아들 밥 좀 해먹여야지. 아, 글쎄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잘 됐다고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라 했죠. 생각 같아선 그런 남편을 확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사시다니요. 집도 좁고 방도 없는데 어떡해요. 없긴. 옷방 정리하면 요 하나 못 펴겠니? 자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꺼라. 아, 내 새끼 먹고 싶은 거 뭐 없니? 엄마가 다 해줄게. 전 속으로 설마 이 와중에 지네 엄마한테 먹을 거 해달라고 하진 않겠지 생각했지만 설마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나 엄마표 잡채랑 생태찌개가 먹고 싶어. 계란찜도. 남편은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꼬랑지를 팔랑팔랑 흔들면서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는 먹을 것 타령을 해댔어요. 입덧한다고 난 김치찌개 하나 못 끓여 먹게 하더니 잡채, 생태찌개? 그런데 예, 아가 뭐하니? 가서 장 안 봐오고 잡채거리랑 생태, 계란도 한 판 사와라. 유정란으로. 제가요? 그럼 늙은이 애미가 가리? 얄미운 남편은 지 엄마 빽만 믿곤 못 들은 척하곤 TV 앞에 앉아 게임을 하더군요. 아, 어찌나 얄밉던지. 그날 이후 어머님은 자기가 무슨 빅마마라도 되는 양 우리 집 주방에 쿠킹 클래스까지 차릴 기세였죠. 냉장고엔 음식 재료들로 가득했고 아침 저녁으로 식탁 위엔 산의 진미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머님 음식은 자기 아들을 위한 음식이었죠.
그저 그거 몇 점 집어먹으려면 눈치는 또 얼마나 봐야 하는지. 나중엔 아예 어머님 반찬엔 손도 안 댔어요. 게다가 그렇게 거한 상차림 뒤에는 어마어마한 설거지가 남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임산부인 제 몫이었고요. 먹는 건 전보다 줄고 하는 일은 많아지니 몸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게다가 개월수가 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허리며 발목에 통증이 심해진 저는 퇴근 후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평소라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은 터라 더욱 그랬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통에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식욕도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게 정말 죽을 맛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지 핑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땐 참고 버티는 게 내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이나 다니던 애라서 그딴 것도 못 참고 파르르 한다고 할까봐 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내 자신을 몰아세운 거죠.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퇴근 후 잔뜩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 띵동 벨소리가 울렸어요.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양손 가득 과일을 사들고서 말이죠. 아버님을 보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전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달려나가느라 고무장갑을 낀 채 아버님을 맞았죠. 근데 제 손에 끼워진 고무장갑을 보시곤 시아버님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리곤 주방 싱크대에 가득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시곤 버럭 화를 내셨죠. 당신이랑 형우는 뭐하고 임신한 며느리가 설거지를 해? 얘 대신 밥 해먹이고 살림 살아준다고 와 있는다더니 여지껏 시집살이 시키고 있었던 거야? 말해봐 이 여편네야. 시집살이는 무슨? 오늘 딱 한 번 제가 설거지한 거예요. 지도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게 미안했던지 하지 말래도 기어이 저러고 하는 걸 낸들 어떡해요? 안 그러냐 새아가? 시어머니는 절 바라보시며 눈으로 레이저를 쏘셨어요. 당장 그렇다고 말하란 무언의 압력이었죠. 저는 고민을 했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육신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순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한테 잘 사는 모습 보이려고 오기 부리며 나 혼자 꼭 참고 지내온 지난날이 너무 한심하고 구질구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참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폭발해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깨를 들썩이며 꺽대고 울어댔죠. 급기야 대성 통곡까지 하면서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영양실조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기도 조금 보인다고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신 시아버님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곤 의사 선생님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그대로 남편의 머리통을 치셨어요. 이런 개만도 못한 놈아. 한 집에 살면서 네 애를 가진 여자를 이 꼴로 만들어. 네가 이러고도 사람 새끼냐? 홀몸 다닌 애가 영양실조가 될 때까지 넌 옆에서 뭐하고 쳐 있었어?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왜 해? 왜 결혼을 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이 꼴로 만들어? 아니 이 영감탱이가 왜 귀한 내 새끼를 때리고 난리야? 때릴 거면 차라리 날 때려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감싸 안으며 아버님께 대들었어요. 잘한다 이 여편네야. 하나뿐인 아들내밀 저렇게 병신처럼 만든 게 바로 당신이야. 장가를 보냈으면 지 가정 이루고 살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늙은 애미가 끼어들어 애들 살 갈라놔? 나이는 어디로 먹었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 임신한 며느리를 부리면서 지 자식만 챙기는 게 말이 돼?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혹시라도 내 며느리랑 손주 잘못되게만 해봐. 당신이랑 저놈 새끼 싹 다 내쫓아 버릴 테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말로 하지. 다음엔 내가 가만 안 있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지가 안 먹은 거지. 그게 내 탓인가?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시부모 공양해 살림도 똑 부러지게 하고 살아요. 제가 모자란 거지. 이 여편네가 그래도 인간아 제발 철 좀 들어라.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잘못을 며느리한테 떠넘기려 들어? 그리고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새아기 출산할 때까지 너도 당신도 새아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그랬단 봐. 나 죽고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아버님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채증이 한순간에 훅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이라더니 그 말이 이렇게 찰떡일 줄이야. 아버님은 그 길로 저희 친정에 가셔선 저희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곤 제가 출산할 때까지 친정 엄마한테 저희 집에서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가, 다른 거 생각 말고 몸 건강히 순산만 해다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순산만 해. 그럼 내가 너 해달라는 건 다 해주마. 그리고 이건 시애비가 주는 용돈이다. 출산하고 몸 추스르면 안사돈이랑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려무나. 부족하면 내 더 줄 테니 말하고. 알았지? 그리고 네 시애미가 이상한 짓 하거든 언제든 나한테 말하려무나. 알았지 아가? 비록 철없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시아버님 덕분에 전 얼마 뒤 순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낳아보니 내 아이가 시아버님 판박인 거 있죠. 회사 선배가 우스갯소리로 아이 낳아보니 시아버님이었다고 하더니 제가 그 짝이었죠. 황당한 저와 남편과는 달리 시아버님은 싱글벙글이셨죠. 자신을 닮은 손주가 그렇게 예쁘시다나요. 덕분에 전 시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게 됐고요. 참, 그 철딱선이 없는 마마보이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라는 말처럼 AS는 안 되지만 재교육을 통해 쓰임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쓸만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저도 아버님 생각해서 더 잘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아빠 같은 우리 시아버지 고맙습니다. 두서없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